뉴스 브리핑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입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당신의 편에서 보험사를 상대해주는 제이슨문 손해사정사,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20년의 경험과 실력과 노련함 우리들 척추신경원,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로컬 소식입니다. 애틀랜타 경찰은 지난 독립기념일에 8살 소녀 세코리아 터너를 죽게 한 총격 난사범의 두 번째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가족 측 변호사는 첫 번째 용의자 사진은 신원이 확인됐다면서 이 소녀의 죽음은 경찰의 만행에 반대하는 시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세코리아의 부모는 아이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대중에게 애원했습니다. 특히 소녀의 아버지는 용의자의 양심에 호소하면서 자수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포상금을 $50,000로 올렸습니다. 신고는 애틀랜타 크라임 스토퍼스로 하면 됩니다. 임신 6주가 지나면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낙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낙태 반대법이 위헌이라는 최종 판결을 받아 폐지됐습니다. 태아가 6주 이상 되면 심장이 생겨 그 박동을 산모가 느끼기 시작한다는 의미로 일명 심장박동법이라 불리면서 제정 당시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던 이 법안은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하나의 징표처럼 여겨지면서 큰 논쟁거리가 됐는데요. 연방법원 스티브 존스 판사는 1973년 연방대법원이 내린 로데 웨이드 판결로 확립된 여성의 헌법적 권리를 위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나아가 여성의 임신 종료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가 심장박동법에 의해 방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로데 웨이드 판결은 임신 20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는 지난 2012년에 임신 22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법을 제정한 바 있는데요. 이번 심장박동법의 위헌 판결에 따라 다시 기존의 낙태법이 효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주 저녁에 모든 식당 내 실내 식사와 술집, 영화관은 문을 닫으라는 행정명령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또한 와이너리, 가족 유흥시설, 동물원, 박물관, 모든 실내 서비스 등의 영업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특별히 LA와 오렌지 카운티를 포함해 감시 목록에 등록된 31개 카운티에서는 피트니스센터, 종교시설, 비필수 사업장, 이발소, 미장원, 실내 쇼핑몰 등도 문을 닫아야 합니다. 뉴섬 주지사의 이번 행정명령은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가 7,000명을 넘어서면서 계속 확산하는 데 따른 것입니다. 이번 봉쇄령은 특정 기한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계속되는 것인데요.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가 언제까지 갈런지 알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 된 셈입니다. 한편 뉴멕시코주도 어제 식당과 맥주 양조장의 실내 영업을 중단시켰고 웨스트 버지니아주 모던 게일리아 카운티 역시 열흘간 술집들을 모두 봉쇄했습니다. 텍사스주에서는 실베스타 터너 휴스턴 시장이 주지사에게 2주간의 봉쇄령을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뉴욕 주지사 앤드류 쿠오모가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훈련된 전문가팀을 애틀랜타에 보내 검사와 접촉자 추적을 돕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매일 가지는 브리핑에서 공개 제안을 한다며 뭐든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가 바텀스 시장을 향해 100% 지원을 언급하고 나선 것은 조 바이든 대선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급부상한 바텀스 시장의 입지를 활용한 정치적 공격으로도 읽히는 대목입니다. 정치인들은 코로나 사태가 정치 이슈가 아닌 보건 이슈라고 늘 말하고 있지만 실제는 캠프 주지사와 바텀스 시장처럼 지지부진한 싸움을 벌이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바텀스 시장이 쿠오모 주지사의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확실치 않지만 유력 일간지 AJC는 그녀의 보좌관들은 시장인 뉴욕으로부터의 도움을 일부 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제5회 애틀랜타 문학상을 공모합니다. 미국 동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미발표 신작 작품을 시 부문은 최대 5편, 수필 부문은 최대 2편을 우편이나 이메일로 8월 31일까지 보내시면 됩니다. 수상자에게는 대상 상금 $1,000를 비롯해 상금과 상패 및 등단 증서가 수여됩니다. 제5회 애틀랜타 문학상은 제1IC은행이 특별 후원합니다. 지구촌 소식입니다. 미국 LA에 본부를 둔 미주민주참여 포럼은 한국과 미국의 국회의원 4명을 초청해 코리아 평화 포럼을 개최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미국 대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한미동맹 등을 주제로 오는 17일부터 4주에 걸쳐 매주 금요일 동부표준시로 오후 2시에 줌을 통해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첫날인 17일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연사로 출연하고 24일은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 태평양 소위원장을 지낸 브래드 셔먼 의원, 31일에는 국회 한반도 평화포럼 공동대표를 맡은 민주당 김경협 의원, 마지막으로 8월 7일에는 미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의 앤디 김 의원이 출연합니다. 미주 민주참여 포럼은 코로나19 시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전망과 과제를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 및 탄도화를 실현해 이것을 탄도미사일에 탑재해 일본을 공격할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주목됩니다. 일본 방위백서에 북한의 핵 공격 능력이 명시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방위성은 작년 백서에서 핵무기의 소형화 및 탄도화의 실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로만 기술했는데요. 올해는 현실적인 위협이 됐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나아가 일본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를 늘리는 데 필요한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군사도발이 우려된다는 분석을 내놓은 것인데 방위백서는 공격 방식의 복잡화와 다양화를 집요하게 추구해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의 정보 수집, 경계, 요격태세에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아베 신조 정권이 추진하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에 명분을 쌓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해당 시설을 선제 공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 스미 씨가 코로나19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인류의 위기 극복을 기원하는 싱글 앨범 Life is a Miracle을 발표했습니다. 조 씨는 유명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인 조반니 알레비와 크로스오버 테너 페트리코 파치 등과 함께 앨범을 제작했는데요.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이탈리아의 움베르토 베로네시 재단이 주도하는 바이러스 퇴치 기금 조성을 돕자는 취지로 만든 것입니다. 이 곡은 뮤직비디오로도 제작돼 유튜브에 공개됐습니다. 음원과 뮤직비디오 모두 참여자들의 재능 기부로 제작됐으며 모든 수익금은 재단에 기부된다고 합니다. 조수미 씨는 현지 일간 1메사제로와의 인터뷰에서 음악이 인종과 종교, 민족을 떠나 모든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고 하나로 결속시키는 언어로서 탁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왔는데 이탈리아에서 경험한 석 달간의 봉쇄로 이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린 재테크 수단이 금이라고 14일 대신증권이 분석 발표했습니다. 이 기간 KRX 금시장에서 금 한돈 가격은 21만 2025원에서 26만 1423원으로 23.29% 올랐습니다. 지난 13일에는 한돈당 26만 2125원까지 올라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금거래소에서 발표하는 금 도매 가격 역시 같은 기간 22만 8,500원에서 28만 원으로 22.54% 올랐습니다. 반면 주식은 같은 기간에 마이너스 4.0%로 오히려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고 부동산은 1.8%, 예금은 0.8%, 채권은 2.1%, 환율은 4.2% 수익률에 그쳤습니다. 대신증권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쇼크가 안전자산으로서 금의 지위를 굳혀졌다면서 현재의 저금리 기조가 지속하는 한 금 가격 상승세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정부가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 개를 만든다는 구상을 담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위기를 기회 삼아 한국을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인데요.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고용 사회 안정망 강화 등 3개를 축으로 삼았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9대 역점 분야에 28개 프로젝트를 제시했습니다. 디지털 뉴딜에는 58조 2천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90만 3천 개를 만들고 그린 뉴딜에는 73조 4천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65만 9천 개를 창출하며 고용 사회 안정망 강화에는 28조 4천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33만 9천 개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단역배우 자매 사건의 가해자들이 여전히 드라마 현장에서 단역배우 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연합뉴스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2004년 대학원생이던 A씨는 동생 B씨의 권유로 드라마 단역배우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관계자 12명에게서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제2차 피해와 가해자들의 협박을 받아 고소를 취하하고 2009년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동생 B씨는 A씨를 따라 세상을 등졌고 피해자의 아버지 역시 두 딸의 죽음에 충격을 받아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두 자매의 어머니 장현록 씨는 장현록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딸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미투 운동이 확산하던 2018년 재조명받아 재조사 촉구 여론이 높아졌지만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재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한빛미디어 노동인권센터는 피해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세상을 떠났지만 단역 배우 업체들은 물론 방송사들은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한 사과나 반성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제보 내용을 확인하고 보조 출연자가 경험하는 성차별, 성폭력 실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7월 14일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의 홍성구였습니다. 최원주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